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한국 국방 예산은 46.7조 원입니다. 국방 예산은 신규 무기 도입과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 등 전력 증강과 관련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와 신형 전투복, 급식비 등 군사력 운영에 관련된 예산인 전력 운영비의 합계를 말합니다. 2018년 12월에 생활탐구가 소개했던 한국 국방비가 일본을 넘어서는 날에서 알려드렸듯이 한국의 방위력 개선비는 일본을 이미 추월한 상태입니다. 즉 신규 무기 도입 예산이 일본보다 많으며 향후 늦어도 10년 안에 한국 국방비는 일본을 넘어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참고로 정부 계획대로 4년간 연평균 7.5%씩 올리고 일본이 1%로 유지한다면 대략 4년 안에 넘어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국방 예산의 29.3%를 차지하는 한국군의 인건비가 2020년대에는 일본 자위대를 넘어서는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숙지해야 될 점은 한국군이 자위대보다 규모가 큰 점과 향후 직업 군인들 비중이 크게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기준 군 병력 현황을 보면 장교 7.1만 명, 부사관 12.7만 명, 사병이 40.1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부 고위 핵심 보직의 인원들이 월급값을 못하고 쓸데없는 보직을 만들어 사병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기 일쑤고 지난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의 골프장에는 현역 장군 16명과 현역 군인 195명이 북도발 방송이 나간 후에도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납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는 것은 국방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에 발각된 방산 비리 규모입니다. 육군은 특전사 방탄복 납품 비리가 13억이었고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가 32억, 군 야전 상위 납품 비리가 18억이었습니다. 해군은 통영함, 소해함 납품 비리가 669억,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가 805억, 정보함 사업 비리가 230억,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 5,890억,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1,475억, 무기중개업체 고문의 해군 로비가 1.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대금 편취가 1,101억이었고 전투기 정비 대금 편취가 243억, 기무사 요원의 군사 기밀 누설이 1,585만 원이었습니다. 먼저 앞서 잠깐 설명드린 한일 국방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7.5%씩 정액하기로 하였고 일본은 1%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4년 안에 한국 국방비는 일본을 넘어서게 됩니다. 즉 2020년 한일 국방비는 한국 50조 2670억 원이며 일본은 54조 6280억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한국 54조 370억, 일본 55조 1970억, 2022년에는 한국이 58조 898억 원으로 일본을 앞서게 됩니다. 2023년 한국 62조 4465억 원, 일본이 55조 3070억 원이 됩니다. 최근 미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 예산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재정이 심각한 상태로 1%대 국방비 책정도 실상을 보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과거 일본 경제가 한국 전쟁으로 다시 살아났듯이 2차 한국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일 국방비 격차는 점차 커질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그동안 확보한 전력을 한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소요되겠죠.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모두 모병제이며 총 22만 4,422명입니다. 그리고 자위대 평균 연봉은 640만엔 수준으로 일본 직장인 평균 연봉 400만엔보다 많지만 인기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1인당 연봉이 하나로 6,987만원이니까 자위대 총 인원의 연간 인건비는 15.7조 원이 됩니다. 2019년 자유대 국방 예산이 54.1조 원이니까 인건비가 29%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한국군은 29.3%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 예산은 46.7조 원이며 이 중 방위력 개선비가 15.4조 원, 전력 운영비가 31.3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다시 전력 운영비 31.3조 원은 전력 유지비 12.5조 원과 병력 운영비 18.8조 원으로 다시 구분되며 병력 운영비 18.8조 원에는 군인 인건비 13.7조 원, 전국 국방 예산의 29.3%를 차지합니다. 현재 한국군의 각 군별, 신분별 병력 규모를 보면 고위직급이나 장교, 부사관급 등 직업군인은 2018년 기준으로 19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핵심 고위직과 장교 등을 제외하면 전체 인건비 13.7조 원 중 사병들 인건비는 대략 연간 2.2조 원 정도 되며 향후 사병 수는 줄어들고 월급은 점차 올라가면서 직업군인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자유대 연봉이나 인원 충원이 대폭 증가되거나 현행 GDP 1%의 국방비가 증액되지 않는 이상 2020년에는 한국군의 인건비가 일본 자위대 인건비를 넘어설 것이며 국방비 또한 4년 내에 일본을 앞서게 될 것입니다. 향후 한국 국방 예산 증가는 한일 초계기 사건 등으로 해군에 대한 투자와 전력 강화 요구가 계속되겠지만 군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 반면 공군 전술기는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전력 강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공군력 증강이 먼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